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35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짜라투 대표이신 김진석 대표님을 모시고 의학 연구를 위한 의료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대표님은 성균관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또 R 쪽에 대가이고, 특히 그 R 샤인이라고 해서 대시보드나 이런 시각화하는 쪽에 유명한 툴이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예, 또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뜨거운 박수로 우리 대표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유가 제가 권한이, 있고, 네,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저희, 일단 제가 운영하는 회사랑 그 이제 제 소개를 뭐 간단히 다시 드리면은 그 차라투라는 회사를 18년에 창업해서 지금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병원의 연구자분들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 회사 그분들한테 이제 연구 데이터 분석 지원하는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알 패키지 뭐 개발도 하고 뭐 개발한 거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턴십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세대 스타트업 인턴십으로 이제 한 4년, 3, 4년째 학부생 인턴십 하고 있고 뭐 의대생이나 전공의 작년 뭐 올해 초까지는 그 사직 전공의 분들도 좀 있으셔서 의대생 전공의들이 지금까지 한 20명 이상 인턴십을 했고요. 지금도 한 3, 4명 정도 예,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그 수학 올림피아드를 했었는데 그 뜻하지 않게 의과대학으로 들어와서 그 뭐 의대에서 수학할 게 뭐 있나 찾다 보니까 이제 통계를 찾게 돼서 뭐 관련 전공을 밟다가 그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입사하게 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좀 창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생겨서 예, 18년에부터 이제 그 차라투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간에 뭐 이제 그 약대에 생긴 뭐 대학원인데 바이오스 규제과학과에서 뭐 겸임 교수하면서 R 그 데이터 분석 강의를 예,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를 예, 네, 제 소개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요 정도 내용 요 정도 내용인데요. 자, 병원 데이터가 그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지금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연구를 위해서 정리된 누군가가 정리를 한, 뭐, 병원 연구자가 정리를 하건, 뭐, 회사 연구원분이 정리하건, 뭐, 연구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건, 뭐, 한 사람당 한 줄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아래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게 엑셀 파일, 뭐, 한 개 내지 두 개로 정리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요즘에 더 많이 있는 거는,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 연구용 데이터가 아닌 것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데이터라고 하는 개인 연구자가 이제 엑셀로 이제 한 땀 한 땀 모은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학회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식외과 하면은 이식외과 학회 측에서 뭐 이제 무슨 뭐 신장 이식 환자들을 모으겠다. 뭐 그렇게 모으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RCT라는 건 이제 실험하는 데이터죠.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환자를 새로 모으는 그런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정리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약간의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정리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유행하는 말로는 리얼월드 데이터라 그러죠. 예, 그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 병원 EMR 차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그 이제 다 DB화가 돼 있습니다. 그 CDW 커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병원들별로 다 표준화 시킨 게 커먼 데이터 모델 뭐 이런 게 있고 유명한 거 우리나라가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 하기 때문에 그 공공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심평원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은 뭐 DB 그냥 뭐 이날 그러니까 연구용 데이터가 아니라 이날 이 환자가 와서 뭐 했다 이런 것들만 계속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1월 1일에 이 환자가 와서 뭐 어떤 감기로 진단 받았고 약은 뭐 먹었고 돈은 얼마 냈고 뭐 입원했어 무슨 검사를 했고 그러니까 쫙 그냥 리스트만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연구에 걸맞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필요한 데이터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 데이터 정리는 이제 R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특징이 CPU보다는 램을 이제 중점적으로 쓰거든요. 데이터인데 램만 써요. 세스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램이 그래서 뭐 빠른 장점이 있는데 이제 램이 커야 되고 뭐 이제 좀 데이터 초반에 읽기 어렵고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패키지들이 있다. 이 정도 일단은 뒤에 또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통계들 뭐 의학 연구에 쓰는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생존 분석, 그다음에 이제 뭐 서브 그룹 분석,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건 리얼월드 데이터 가지고 인과 추론 스타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인과 추론 방법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체 개발한 패키지들이 세 개가 있고 그 이제 무료 웹 오픈스탯이라는 무료 웹 데이터를 간단한 데이터는 업로드해서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랑 협업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항상 엑셀, 테이블은 엑셀, 그림은 PPT로 만들어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그 엑셀에서 좀 더 나가면 워드 테이블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반응형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그때그때 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이니 애플리케이션이죠.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천천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들이 좀 내용이 많아서 중간중간 좀 생략을 하면서 예, 특히 CDM 같은 경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생략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리된 데이터, 연구만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예, 있습니다. 연구만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거는 아이디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는 이 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한 줄에 이 사람의 데이터가 다 있는 겁니다. 뭐 성별이 뭐고, 나이가 뭐고, 무슨 수술 상태가 뭐고, 생존 시간, 뭐 생존 여부, 아무튼 한 사람의 한 줄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연구하기 제일 좋은 데이터죠. 물론 이제 반복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파이널리 정리하면 엑셀 파일 한 개, 뭐 내지 두 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연구만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뭐 CSV, 엑셀, 뭐 SPSS 파일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세스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분석하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무슨 막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정말 이제 그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구자분들 그 바쁜 뭐 당직 쓰고 바쁜 와중에 이제 조금씩 하신 거라서 그 이제 퀄리티가 조금 이제 들쑥날쑥해요. 이제 뭐 결측이 어떤 거는 NA로 돼 있고 어떤 건 공백으로 돼 있고 탭으로 돼 있고 뭐 물음표로 돼 있고 이런 게 섞여 있다거나 뭐죠? 어이없는 오타가 있다든지, 뭐 1.0인데 1,0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컬럼이 밀려 써져 있다거나, 뭐 이런 가지 이제 퀄리티가 이제 조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자가 직접 하거나, 뭐 학회나 병원 차원에서 레지스트리를 만들거나,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자.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뭐 이제 개수로만 따지면은 뭐 요게 당연히 이런 데이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힘든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뒤에 이제 정리 필요한데도 요 부분이 이제 더 어렵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고 언제 와서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검사 치료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올 때마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냥 쭉쭉쭉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먼 데이터 웨어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DB, 그다음에 그걸 표준화한 커먼 데이터 모델, 이거 이제 EMR에서 만든 거고요. 공단 심평원은 우리나라 청구 데이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는 변수를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야 돼요. 뭐 감기다. 그러면 감기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그 감기에 해당하는 상병 우리나라 상병 코드가 있잖아요. 그 상병 코드가 언제 이 사람이 이제 딱 왔는지 그 날짜를 찾아서 예, 꼭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뭐 예스 노로 해야 되고 뭐 언제부터 기간은 언제부터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진짜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연구용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도 이제 연구를 시작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도 달라지는 거고요. 과거도 이제 연구 시작 일에 따라서 과거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시작일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추적 관찰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튼 연구의 타임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조건들이 달라져서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체 개발한 R 패키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이제 그 JSKM이라는 패키지, JS 테이블이라는 패키지, JS 모듈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좀 다 셋 다 이제 크랜에 올라와 있고, 지금 다운로드 수가 한 22만 회 정도 합치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JSKM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의학 연구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분석이 생존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관찰할 때마다 관찰 기간에 따라서 그 생존율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거 보면은 이제 병용 치료한 그룹, 이거는 옵저베이션이나 단일 치료한 그룹, 그래서 뭐 병용 치료한 그룹이 뭐 생존율이 더 좋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이라서 의학 연구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는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아마 논문들 보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런 그림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상당히 많기는 하거든요. 상당히 많긴 한데 제가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기존에 없다거나 이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구간을 쪼개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랜드마크 스타일 분석이라든지 아무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 기존의 패키지 없는데 필요하다 싶은 기능들을 좀 많이 이렇게 넣어서 처음에는 뭐 인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는 다운로드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블로그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예. 그리- 그리고 JS 테이블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저의 제일 다운로드 수가 2000, 한 달에 2000이 넘는 다운로드 수 갖고 있는데 요건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제 분석 결과를 논문용 테이블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패키지예요. 이제 아래에서 분석하면은 결과가 이제 그냥 논문에 바로 실을 수는 없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냥 한 땀 한 땀 그때그때 숫자 복붙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테이블랑 논문에 들어가는 테이블 형태로 이제 잘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들이 굉장히 이제 함수 개수가 한 20개가 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테이블을 만드는 예, 그런 패키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연히 리그레션 테이블도 기존의 패키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분석을 맡으면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직접 좀 만들어 가면서 예, 이용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서브 그룹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 패키지의 뭐 특징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패키지는 이제 중국에서 좀 많이 이용이 돼 다운로드의 절반이 중국이고요. 예, 이 패키지를 사이테이션한 논문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의 이제 유튜브는 아니고 중국의 어떤 뭐 영상 플랫폼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JS 모듈은 그 아까 보여드린 그런 JSKM이라는 JS 테이블의 그런 기능들을 다 합쳐서 웹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JSKM이나 JS 테이블의 그림을 이제 웹에서 클릭하면서 옵션질 하면서 이제 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웹 이렇게 샤이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샤이니 만든 거를 그냥 바로 패키지를 이제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기능들을 다 모듈화해서 이제 쉽게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웹 애플리케이션에 예, 그렇게 만든 패키지. 이 세 개가 제 대표적인 패키지고요. 뭐 이렇게 옵션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변수 설정하고 뭐 그래프 뭐 설정하고 다운로드 부분 설정하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샤이니를 예,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능들을 다 합쳐서 이 JS 모듈들에 있는 거를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웹 오픈스탯을 만들었는데요. 요거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요 화면은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면은 화면을 다시 공유해야 될 수도 있어 갖고요. 화면 보이시나요?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놨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베이직 스태티스틱스라고 있고 여기 이그젠플 데이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시 데이터를 예, 이그젠플 데이터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그
그냥 심플한 데이터예요. 그냥 뭐 생존 분석 데이터고 요거 이제 뭐 테이블 런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그룹 비교 통계량 뭐 자동으로 뭐 카이 제곱이나 피셔 테스트 알아서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정규 분포하는 거에 따라서 통계 다르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아까 그 JS KM에서 보는 카플란 마이어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수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이제 그림에 볼 수 있고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옵션들 해서 PPT로 다운받을 수 있는 PPT로 다운받으면 이게 그림 편집이 가능합니다. 벡터 그래픽으로 하면은. 예, 그런 게 있고, 뭐,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도 아까 그 JS 테이블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반영해서, 뭐, 오즈 레이쇼를 뭐, 보정 전, 보정 후 자동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스타일의 분석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이것도 RC 커브도 여러 개 해서 비교하고, 여러 가지 비교 통계량 볼 수 있고, 뭐 서브 그룹 분석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의료에만 쓰는 좀 약간 특화 분석인데요. 아무튼 이제 요런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그리고 다운로드 받게 예, 요런 무료 웹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무료 웹이고 여기서 이제 무료 웹으로 이제 아무래도 연구다 보니까 무료 웹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유료로 하는 이렇게 이제 여기 없는 부분은 의뢰를 받아서 이제 뭐 유료로 하고 서비스하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저희가 그 회사 뭐 작은 회사고 뭐 이렇게 뭐 잘 나가는 회사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요. 오픈소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 관련 뭐 R&D나 뭐 창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 인턴십을 이제 다양하게 하면서 그 인턴 분들이 R 패키지 이렇게 기여하는 그렇게 이제 순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키지 이제 저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저희 인턴십 하셨던 학생들이 그 예, 그뭐 서울대 약대생 학생, 연세대 통계학과 학생, 연세대 의대 학생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더 많아요. 이렇게 오픈소스 패키지 크랜에 어트리뷰트하고 이제 저자로 같이 들어가는 예, 그런 이제 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은 뭐 이제 성균대학 바이오스 겸임 교수 강의했었는데요. 그 이제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요요 깃허브에 다 올려놔서 뭐 강의록, 뭐 실습 자료, 강의 영상까지도 다 올려놔서 저희 이제 신입 팀원이나 인턴 오면은 교육 자료로도 쓰고 뭐 외부 병원에 이제 그 유기적으로 강의 자료로도 활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뭐 하는 일 소개고요. 근데 어쨌건 저희가 연구 지원을 하고 고객들이 이제 보통은 교수님, 뭐 레지던트 아니면 뭐 제약회사 분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결과를 뭐 이게 SPSS 결과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고 R 결과도 이제 그냥 보내줄 수가 없고 당연히 이제 잘 갖고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야. 그러면 뭐 엑셀 워드로 한번 보내주고, 그림 보내주고, 뭐 수정해달라 그러면 또 수정해서 보내주고, 또 해서 보내주고,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라든지 그런 생성형 AI 툴이 많아서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어 이제 저희가 주로 뭐 쓰는 방법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제 뭐 결과를 보낼 때 엑셀 테이블에 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엑셀 테이블을 여러 가지 시트로 이제 파일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의 파일에 다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저장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시트 여러 개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엑셀 파일을 시트 여러 개로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엑셀보다 좀 더 나가면은 요게 이제 그 플렉스 테이블이라는 그 R 그 함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쿼토로도 할 수 있는데, 쿼토로에도 플렉스 테이블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이게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두 개 동시에 만들어서 이 DOCS로 하면은 그 워드 파일의 플렉스 테이블 형태로 이제 그 파일이 저장됩니다. 플렉스테이블로 되어 있지만 이 뒤에 이제 되게 플렉스테이블을 꾸밀 수가 있어갖고 되게 여러 가지 폰트부터 해고 되게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피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VG 패키지, R 벡터 그래픽 패키지입니다. 그거랑 이제 오피스 R은 이제 PPT로 저장하는 패키지고, 근데 이것만 쓰면은 이제 저장은 되는데 벡터 그래픽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벡터 그래픽 저장하려면 RVG 패키지까지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DML이라는 함수 써서 GG 플랫 오브젝트는 GG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PPT로 편집이 가능한 PPT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연구 지원할 때 꼭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가 그림을 나름대로 수정해서 드린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이제 그 고객들한테 아주 완벽하게 맞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은 직접 하실 수 있게끔 PPT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웹 애플리케이션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보정 변수를 뭐 이걸로도 해줘 이걸로도 해줘 뭐 서브 그룹 분석을 뭐 남자로도 해줘 그러니까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거나 이것저것 직접 다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구라는 거는 결과가 딱 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때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 드리면은 이제 직접 이거 해보면서 결과가 그럼 실시간으로 바로 밖에서 나오니까요. 예,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샤이니 또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 그냥 그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이제 약간 그 통계 패키지나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연구용 데이터, 연구용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바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부터는, 어, 이제 바로 분석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얼월드 데이터라 그러는 그 CDW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DW는 요게 이제 어떤 모 병원의 그 데이터 컬럼만 이제 그 따오고, 이건 다 가짜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들마다 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CDW가 구축된 병원들은 이런 식으로 DB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DB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DB를 이제 거기서 반출하려면은 반출이 안 되는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IRB나 이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병원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반출이 되면은 이제 뭐 이 남자가 뭐 이날 와서 이런 검사를 받았다. 이때 뭐 같은 날이죠. 다른 검사 받았다. 그리고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다른 날짜에 와서 뭘 받았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그거밖에 없어요. 이날 이 사람이 모아서 뭐 했다. 이날 이 사람이 모아서 뭐 했다. 뭐 진단명은 뭐였다. 그냥 쭉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렇게 데이터를 이제 요렇게 받으면은 당연히 이제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죠. 아까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라는 건 사람마다 이제 한 줄씩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시작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기준으로 볼 건지, 연구 시작일 기준으로 결과 발생은 언제, 뭐 과거력은 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의를 해서 그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CW 분석이 이런 거고요. CW는 이제 병원마다 다 이제 뭐 이렇게 쫙 나열돼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형태가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병원 데이터마다 이제 다 방법론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병원들만의 이건 글로벌 프로젝트인데요. 병원들만의 그 데이터가 이제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EMR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 형태가 이제 다르면은 이제 이 병원들의 분석을 이제 뭐 같이 다 여기서도 같은 분석을 여기서도 하고 싶고 여기서도 하고 싶고 뭐 요 병원에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병원 세 개의 데이터를 합치는 건 안 되죠. 뭐 병원들이 당연히 이제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합쳐서 분석하는 거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뭐 따로 분석하고 뭐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변수 정의나 메서드가 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토콜이 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분석 코드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계속 힘들다는 거죠. 특히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영국 뭐 이런 데 글로벌하게 하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 CDM이라는 건 이제 병원 데이터를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자. 이 커먼 데이터죠. 대신 어떤 똑같은 형태라는 게 그게 이제 오몹이라는 이제 국제 표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몹이라는 걸로 똑같이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코드 하나 줘갖고 여기 주면은 여기 결과 나오고 여기 주면 여기 결과 나오고 여기 주면 여기 결과 나와서 그 결과만 받아서 이제 메타 분석처럼 하면은 다기간 분석을 그 데이터 뭐 얘네들끼리 병원들끼리 공유하는 거 없이 공유할 필요 없이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개념이 이제 CDM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감 재임 정보 유출 없고 다 따로따로 해서 분석 코드만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근데 결과 가지고 다기간 메타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다기간 데이터. 그 물량이 많은 다기간 데이터를 이제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코드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제가 말씀드린 그 CDM 중에서 많이 쓰는 오모비라는 표준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 DB거든요. 하나하나가. DB에 다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DB로 다 저장돼 있고 뭐 의료 용어 이런 것도 다 국제 표준. 뭐 스노메드니 뭐 Rx노미니 아무튼 여러 가지 의료 그 표준이 있는데 의학 용어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맞게 다 이제 그 온톨로지가 있습니다. 공통 의료 용어 체계를 이용해서 예, 예,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스탠다다이즈드 보캐뷸러리 보면은 이제 여기 아테나라는 게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I48 우리나라 상병 코드면으로 심방세동 및 조동이라는 게 여기 의학 용어로서는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서 요거 공통 매핑을 보고 찾는 거고. 예. 예, 뭐 국내 그 대학병원 이제 거의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병원들끼리 다 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제 동맹을 맺은 병원들끼리는 이제 공통으로 다 연구자들끼리 공통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동맹을 안 맺은 병원 거는 이용을 못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아무튼 많이 변환이 돼 있고 우리나라 공단이랑 심평원도 변환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 히라시드는 제가 이제 용역 사업으로 제가 그 심평원에 원주 가서 직접 이제 한번 구현을 했었고요. 심평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특징이 이 모든 분석 과정이 R 패키지로 돼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구 디자인 측면, 뭐 분석 측면에서 그 기본 패키지들이 다 R로 돼 있었고, 분석 코드가 R 패키지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R 패키지가 딱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R 패키지를 뭐 A 병원에 설치해서 실행하면은 A 병원께 나오고 B 병원에 설치해서 하면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 설계나 분석 방법을 포함된 자체 R 패키지가 코드 공유의 표준이기 때문에 이 R 패키지를 여러 기관에서 실행하는 거고 분석 결과 샤이니로까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틀라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라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 이제 그 CDM의 연구 설계할 때 이제 너무 뭐 SQL이나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코드를 직접 그때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웹에서 클릭으로 표준화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내용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 하나하나 용어를 정의하고 연구를 정의하고 분석도 이제 웹에서 다 정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이고 그래서 요게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에비드넷이라는 회사인데요. 에비드넷이라는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병원들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고 알코드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래서 CDM을 뭐 잘 쓰는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뭐 어려운 분석을 할수록 이제 웹을 이용하면 어려운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어려운 분석을 할수록 직접 코드를 짜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책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논문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신평원에서 이제 코비드 때 지금은 이제 상시 오픈인데 신평원 그때 코비드 당시에는 코비드 데이터만 이제 CDM으로 이제 공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R 패키지를 미리 그러니까 신평원 데이터 접근은 못해요. 접근은 못하고 CDM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다 표준화가 돼 있다라는 거를 다 믿고 있으니까 패키지를 만들어서 신평원에 보내면은 신평원에서 실행 결과만 보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연구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R 패키지 버전도 다르고 아무튼 그 버전이 달라가지고 실제로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엄청 많아갖고 계속 수정하느라 좀 상당히 힘이 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문들, 코비드 관련 논문들이 저희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강동성심병원이랑도 이제 강동성심의 그 병원에 있는 CDM에 직접 접속해서 예, 연구를 했었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공단 표본 코트랑 이제 CDM이랑 해서 같이 한 연구도 있었고요. 뭐 CDM변의 공단 표본 코트 이런 하는 것들 쫙 있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병원들의 결과를 합쳐서 다기간 메타를 하듯이 이 다기간 메타 부분은 이제 기존에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드렸었고요. 이런 논문도 있었고 뭐 마찬가지 비슷한 논문이 있었고 뭐 비슷한 논문이 있었고 아무튼 그 CDM이라는 거는 이제 CDW에서 그 의료 데이터를 그러니까 EMR이 DB화 돼 있는 것까지는 뭐 똑같은 말인데 그 병원들의 데이터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분석 코드로 공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R로 다 할 수가 있고
그 에비드넷이 제공하는 피더넷이란 플랫폼에서는 R 없이 웹으로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디테일한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피더넷에서는 좀 어렵고 직접 R 코드를 짜야 된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거의 이제 토픽으로 그 데이터 종류 따지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뭐 뒤에 내용이 다른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그부터 공단이나 심평원의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무튼 세계적으로 제 생각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빅데이터입니다. 뭐 가장 경쟁력 있다는 게 사실 뭐 지표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의 전 국민의 의료 청구 데이터를 물론 이제 비보험은 이제 부족하지만 전 국민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다는 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뭐 대만, 영국, 그다음에 북유럽에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의학 분야에서 최고 레벨의 저널들에서 이제 공단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출판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공단 심평원 연구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꼭 하려고 하십니다. 그부터 전 국민의 청구 자료를 모았고 이제 뭐 국가 검진 자료까지 있어요. 2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받는 그 국가 검진 자료까지 또 있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지만 뭐 폐암 검진 새로 생긴 폐암 검진이라든지 뭐 산모 그다음에 아기 폐어 정보라든지 특정 연구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스페시픽한 변수들도 있고 우리나라 특징이 이제 한의학도 데이터가 있어요. 저 한의대 그 공단 데이터 가지고 더 연구를 했었고요. 치대에도 당연히 있고. 예. 그래서 분석은 그 심평원이랑 공단 이 100만 표본 자료가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요거는 원격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공단의 전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은 분석실 서울에는 이제 명동과 그다음에 서울대 관악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 분석을 방문하고 저희도 팀원 한 명이 이제 명동의 분석실로 출근을 해서 항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산모랑 자녀가 매칭된 그 정보, 산모 자녀 매칭 정보가 이제 공단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제 BMJ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의학에서 말할 때 이제 한 네 번째 정도로 이제 알아주는 그런 저널인데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산모 자녀 매칭 되게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빅데이터에서 산모와 자녀가 이제 매칭된 그런 경우가 없기 이제 그런 자료가 진짜 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그뭐 산모의 노출이 소아의 건강과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해서 아주 좋은 저널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공단 데이터에 2020년대부터는 전자담배 까지도 전자담배 피는 것까지도 설문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자담배 그 데이터 정보 가지고 삼성서울병원 최기영 교수님이 이제 전자담배 효과 연구소에서 또 좋은 논문에 실렸고요.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 데이터가 뭐 전 국민이기도 하고 수집하는 것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요 의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근데 힘들어요. 이제 명동의 분석실에 가기도 해야 되고 데이터가 워낙 뭐 100기가, 200기가는 흔하고 뭐 500기가, 600기가까지도 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 어렵게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저희가 하여튼 뭐 이제 오늘 여기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사람당 한 사람이 이 데이터 DB가 명세서, 검사, 처치, 원내 처방, 그러니까 무슨 시술 뭐 한 것 때문에 약물 요렇게 이제 크게 DB가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검진도 물론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사람 환자가 병원 한 번 올 때마다 한 줄씩 생기는 거예요. 예. 며칠 날 오고 며칠 날 오고 며칠 날 오고 며칠 날 오고 이런 게 한 사람당 올 때마다 이제 한 줄씩 기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본 정보가. 근데 요거는 이제 검사나 처치나 처방은 한 사람당 한 줄로 하면은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검사를 와서 여러 개 받을 수도 있고, 약도 종류 여러 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병원에 한 번 왔을 때도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원외 처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DB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진은 이제 검진 왔을 때 그 정보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소득, 건강보험 10분위가 있어갖고, 뭐 이제 건강 불평등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고 뭐 지역 차이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환 기간도 있기 때문에 뭐 상급병원이냐 뭐 의원급이냐 뭐 이런 데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자료 분석이 어려운 게 그 서버가 폐쇄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요.
명동은 특히 요즘에 뭐 핸드폰도 이제 다 사진 못 찍고 뭐 노트북도 못 들고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온라인 원격으로 하더라도 아무튼 온라인 원격 서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아예 패키지 설치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맘대로 안 돼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바깥에서 분석할 때는 뭐 원하는 패키지 아무 데나 최신 패키지 막 설치해서 할 수 있지만 이 패드전 서버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고 그리고 분석 결과도 맘대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반출 신청을 해야 되고 반출 가능한 파일 엑셀이나 뭐 PPT 그러니까 거기서 딱 정해주는 포맷으로만 만들어서 반출 신청을 해야 되고 반출이 승인이 돼야만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연구자 이제 공공 그 연구를 위해서 이용하는 게 허락해 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그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예. 그 주로 연구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소프트웨어는 세스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R 가지고도 많이 쓰고 R 서버도 구축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 연구 많이 하시니까 파이썬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아무튼 세스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냐면 세스 파일로 됐기 때문에 세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스가 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SQL 일단 세스 장점은 SQL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장점이고 이게 이제 램보다는 이제 하드를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긴 하지만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뭐 터지거나 램이 꽉 차서 터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실행할 때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 세스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오래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은 되고 근데 실행은 되는데 이제 반출 파일로 정리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예. 반출 파일 왜냐면 워드로 정리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뭐 파일 PPT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뭐 유료기 때문에 이제 뭐 공단 가서 쓸 수 있지만 저 회사에서 쓰기는 어렵죠. 회사에서 쓸 수는 없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R은 자, 이렇게 세스 파일로 읽기 때문에 아래에서 세스 파일 읽는 게 굉장히 느려요. 읽을 수는 있어요. 다행히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뭐 100기가, 200기가 같은 거 읽으려면은 뭐 실행 시켜놓고 뭐 와야 돼요. 그냥.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한번 읽고 그다음에는 CSV나 FST라는 R만의 그런 더 빠른 포맷 이런 것들로 이제 저장을 이제 해야 되고요. R은 이제 램으로 다 읽기 때문에 유연하고 한 번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가능하지만 그 램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법론은 이제 최신 방법론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석 결과도 이제 반출 파일까지도 딱 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당연히 이제 무료라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R이 이거 쓰시는 분들 우리 이불 대표님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께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본할 때 다 대부분 그 디플라이어 그 타이니버스 스타일의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타이니버스 스타일은 이제 잘 안 쓰려고 그러고 이 데이터 테이블 패키지라는 거를 많이 그럼 제가 이제 뭐 파이썬 판다스도 그렇고 뭐 R의 기본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뭐 R의 타이드버스 스타일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 테이블 스타일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빠르고요. 빠르고 그룹 바이 연산이 엄청 쉽고 이제 머지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코드가 직관적이진 않지만 일단 빠르고 심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하고요. 그 데이터 저장할 때 물론 CSV로 저장해서 데이터 테이블이 빨리 읽을 수 있지만 요 FST라는 포맷으로 저장하면은 데이터 테이블보다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고 이 호환도 잘 됩니다. 대신 이제 공단에서는 이 FST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뭐 파이프 연산자는 알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이렇게 뭐 코딩 스타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중간 스텝을 다 중간 과정을 저장해서 하기보다는 이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제 결과를 내놓는 그런 것들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이제 R에서 이제 코어를 이제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같은 분석을 뭐 변수만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에러플라이나 폼을 쓰면은 이제 그 멀티코어가 아니니까 실행이 오래 걸리죠. 그게 막 변수가 30개 이러면은 그 속도가 아무래도 하나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멀티코어를 반드시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파라렐이라는 패키지에 멀티코어 에러플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 코어는 몇 개 쓸 건지 이렇게 뭐 해서 그 이제 코드를 짜면은 아무래도 그 분석 시간을 확 줄일 이건 정말 확 줄일 수가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이제 병렬 처리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이제 코어를 여러 개 쓰면 당연히 이제 그 램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 램이 터지면은 이제 다 터지기 때문에 또 코어를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안 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모든 작업을 뭐 서버의 그 모든 부하를 차지하게 되면은 공단이나 심판에 전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매니지먼트 한다면은 뭐 통계는 뭐 이렇게 뭐 의학 연구에서 흔히 쓰는 이런 분석들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연구에서 쓰는 스타일에 맞춰 갖고 테이블이나 피겨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과 추론은 정말 요거는 그냥 내용이 이것도 좀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뭐 인과치론을 다 말씀드리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인과치론이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은 그 이제 의학 연구에서 이제 RCT라는 게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그 이제 제일 이제 인정받는 연구입니다. 왜 인정받냐면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 치료제랑 B 치료제랑 뭐가 더 좋으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부터 환자를 모아보자.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쓰는 게 아니라 이 연구만을 위해서 환자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랜덤하게 배정한다는 거죠. A 약을 먹을지 B 약을 먹을지를 랜덤하게 배정합니다. 이게 이제 인과성 증명의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왜냐면은 랜덤으로 배정을 하면은 A 약을 먹은 사람하고 B 약을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뭐 성별도 비슷하고, 뭐 과거에 어떤 질병 앓고 있었는 기저 건강 상태도 비슷하고, 그 랜덤의 힘이라는 게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약간 비슷한 집단이 딱 약물 먹은 것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 딱 다 똑같은 사람들이 두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사망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면은 약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약 빼고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RCT고요. 그래서 의학에서 가장 인정받는, 예. 사실상 표준입니다. 이게 RCT입니다. 예. 근데 이제 RCT 이제 말을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드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연구 시작하겠다 하고 이 연구만을 위해서 환자들을 모으기 때문에 이 환자 올 때마다 뭐 랜덤으로 이렇게 어사인도 해야 되고 뭐 약물 연구니까 이제 약을 그러면 계속 제대로 먹어야 되니까 제대로 먹고 있는지 계속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오게 해야 되고 아무튼 다 돈입니다. 돈이 그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약회사들도 그렇고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공단 데이터 뜬 이유랑도 비슷해요. 이 RCT를 안 하되 그 있는 데이터로만 어떻게 해서 RCT랑 비슷하게 할 수가 없을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 왜냐면 그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의학 통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어떻게 하면 RCT 없이 RCT처럼 꾸밀 수가 있을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인과추론에 제가 말씀드릴 인과추론이고요. 뭐 물론 범위가 엄청 넓지만 제가 말씀드릴 인과추론은 그거 ICT를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인과추론이고 예를 들어서 공단 데이터나 심평원 데이터 이용해서 ICT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은 랜덤을 안 하면 일단은 뭘 해도 설득력이 마지막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과성 측면에서. 예. 그래서 프로펜시티 스코어나 뭐 IPTW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심평원이나 공단 데이터를 만약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A약 먹은 사람 모으고 B약 먹은 사람 모아서 쫙 데이터면서 만들어 보면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나이도 다르고 뭐 성별 이런 것도 다르고 기저 건강 상태도 다 달라요. 리얼월드 현실에서는 A약을 쓰는 이유가 있고 B약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 가격이 뭐 비싸다든지 뭐 이제 뭐 약이 늦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요 약은 조금 이제 원래 좀 건강한 사람들한테 쓰고 심한 사람들한테 못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 현실의 이유로 A약을 먹은 사람하고 B약을 먹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저 건강 상태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뭐 아웃컴, 뭐 사망의 차이가 난다 그래도 뭐 리뷰 입장에서는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 이거 베이스 원래 기저 건강 상태가 다른데 이거 뭐 약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당연히 회귀 분석으로 멀티플 리그레션으로 보정하지 않았냐. 근데 회귀 분석으로 보정하는 거는 절대로 그 이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 숫자로 식으로 떼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싸구려예요. 예. 제일 싸구려요. 그래서 멀티베리티를 보정하는 걸로는 절대로 그 인과성의 그 퀄리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그냥 디펜스인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약물 연구를 A랑 B랑 한다고 치면은 자 이제 RCT 같은 경우는 A약을 먹었는지 B약을 먹었는지 계속 전화해서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말 안 듣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이제 A약을 먹은 사람은 계속 A약을 먹고 B약을 먹은 사람은 계속 B약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그러려고 돈을 쓰는 거죠. 예. 근데 있는 데이터에서 고르면은 A약을 먹다가 갑자기 B약을 바꾼 사람도 있고 A약, B약 뭐 같이 먹은 사람도 있고 뭐 제각각의 그 A약만 먹은 사람이라는 거랑 B약만 먹은 사람이라는 게 엄밀하게 정의되지가 않아요. 그게 막 섞여 있다는 거죠. 예. 먹다 끊고 뭐 한 달 먹고 뭐 2주 끊고 한 달 먹고 이런 사람은 뭐 이게 연속 복용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실제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ICT만큼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인과 추론 관점에 여러 가지 이게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는 게 이제 그 PS 프로피스 스코어랑 IPW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뒤에 이제 뺄 거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커저럴 인퍼런스 측면에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 Y I가 사람이에요. I 번째 사람이에요. 그 Y가 아웃컴이에요. 뭐 살았냐 죽었냐 뭐 이렇게 칠게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I라는 사람이 0이 이게 뭐 치료를 안 받은 사람이고 이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 칠게요. 대조군이고 이제 우리 관심군이고 I라는 사람이 치료를 안 했을 때랑 치료를 했을 때랑 아웃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게 제일 이제 정답이죠.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약을 안 먹었을 때랑 내가 치료 안 받았을 때랑 내가 치료 받았을 때랑 아웃컴이 어떻게 다를 것이냐. IT, Individual Treatment Effect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약을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런 평균적으로 이 평균적으로 이제 이 평균을 구하면 사람들 다 해서 평균을 구하면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ICT죠. 그게 그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표, Average Treatment Effect, 예, Average Treatment Effect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예,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ATT라는 것도 있는데 뭐 트리트먼트 군에서 하고 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약간 그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이용해서 두 군의 그런 이제 그 기저 상태를 똑같이 맞추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나이, 성별,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하나의 스코어, 그걸 프롬페스 스코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점수로 만든 다음에 그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하면은 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매칭이 되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인과추론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오늘 그 강의에서는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PTW라는 것도 이제 그 프로베스코 매칭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게 다 인과추론 관점에서 그 베이스라인을 맞춰서 RCT를 재현하려는 그런 메서드다. 예,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요 내용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 뭐 매칭은 뭐 이렇게 패키지는 뭘 쓰고 뭐 보여주는 건 뭘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다 있고, 이거 다 통계에 아주 이제 그 아주 스페시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그 연구 위에 정리된 데이터가 있고, 연구 위에
정리를 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제 데이터 테이블 패키지가 이제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가장 좋다.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은 CSV보다 FST가 가능하면 FST가 가장 좋고 데이터 테이블이랑 호환도 좋다. 그리고 뭐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이제 그 많이들 쓰고 있으신 거고 좋다. 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그 연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분석 결과는 최대한 그 연구자가 잘 바로 쓸 수 있게 논문이나 보고를 쓸 수 있게 엑셀, PPT, 필요하면 워드에 플렉스 테이블, 그다음에 샤이니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예, 만든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